먼저 도레도로까지 감독님 그리고 배우 나간다 박찬희 씨 이 무대에서 먼저 부산국제영화제 찾아와 주신 영화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年前にここで、オープントークショーをやらせていただいて、また新作で呼んでいただけて本当に嬉しく思います。短い時間ですけども楽しんで帰ってください。 여기서 오픈토크를 제가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신작으로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今回初めて映画祭に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んですが、こんなに気持ちのいい場所でそうですね、こんな風に皆さんにお会いできて本当に光栄です。映画も海町ダイアリーといって海町を舞台にした作品で、この町に来てこの映画祭に呼ばれて本当に映画も喜んでるなって思いました。今日は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처음 뵙게 너무 말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 영화제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기분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영화는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라고 해서 바닷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부산 영화제에 초청된 것을 이 영화도 기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객분들 너무 귀여운若いねみんなね. 잘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도 도레다 행복한 감독님이 2013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와 함께 또 부산에서 만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부산영화제가 올해 벌써 20살을 맞이했어요. 20살을 맞이한 부산영화제에 보내는 어떤 축하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本当にこういう素晴らしい映画祭を20年続けてくるというのは本当に大変なことだと思いますし、まずそのディレクターの方はじめスタッフ、ボランティアの皆さんの努力に本当に敬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し、映画祭がね成功するのはこういうふうに集まってくれるお客さんがいてこそだと思いますので、本当にみんなで育てた、映画祭だと思います。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정말로 이렇게 멋진 영화제가 2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위원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한 것은 역시 이렇게 항상 영화제 때마다 많이 와주시는 찾아주시는 관객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같이 키워온 그런 영화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심으로 이제 2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実は映画監督になってちょうど20年なので、本当にこの映画祭と同じように成長できてるかどうか心もとないですけれども、一緒にこう歩んできたなというようなそんな考えを持っているツアーと
네, 저는 영화제와 마찬가지로 감독이 된 지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처럼 저도 그렇게 성장을 잘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영화제와 함께 걸어왔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굉장히 감회가 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뭐 감독님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장을 감독으로서 해왔는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함께한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작품을 보시면 확실히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희 씨는 아까 얘기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첫 방문이라고 들었는데요.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 한국 자체는 전에 혹시 와보신 적은 있으신지? 있었습니다. 언제? 去年撮影でお邪魔しました。 작년에 촬영 때문에 서울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공간을 사실 뭐 아직까지 많이 즐기실 시간이 별로 없으셨겠지만 네, 어떠신지. でも本当にこのツアーに到着した時に海を見て本当に綺麗なところだなと思いました。映画の中の景色がこのプサンというか、韓国の南の方の海に似てるっていうのを映画の関係者の方に聞いたので、映画を見てもなんかこうどことなく懐かしさを韓国の方にも抱いてもらえるのかななんて思いました。それが嬉しかったです。 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다를 보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느꼈는데요. 그 영화 속 풍경을 보신 그 강수영 집행위원장님께서 한국의 남해 쪽 바다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한국 관객분들이 보시고 좀 향수를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제목의 이 영화를 첫 상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바다가 가장 아름다운 부산만큼 어울리는 곳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그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난 배다른 여동생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세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감독님의 전작의 제목을 빌려서 설명을 좀 하자면 그렇게 자매가 된다, 뭐 그렇게 가족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긴 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 떠올리시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これもともとは吉田明さんの、原作がありまして、あまり普段はオリジナルの映画をやることがほとんど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原作に関して言うと、もともと吉田さんの大ファンで僕が1巻目の漫画が出版されたのが多分2007年とか8年だと思いますが、それを本屋さんで買って読み始めてすぐに、これは絶対誰かが映画にするって言うに違いないと思いました。本当に面白い素敵な漫画だったんです。それで自分以外の監督の作品でこれを映画館で見るのは嫌だなと思ったのが正直な感想で、なので例外的にこれはぜひ自分にやらせ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手を挙げました。そんな経緯です。 원래 이 영화의 원작인 만화가 그 요시다 아키니 씨의 그 원작이 있었는데요. 평소 원래는 제가 그 오리지널 각본으로 영화를 대부분 만들어 왔는데 원래 그 원작 만화 작가인 요시다 아키니 씨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화가 첫 번째 1권이 출판된 게 2001년인가 8년이었는데 서점에서 그 만화책을 사서 본 다음에 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가 이것을 영화화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만큼 이제 멋지고 재밌는 만화였거든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감독이 만든 이 원작의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게 솔직한 그 심정이었고요. 그런 마음에서 예외적으로 이 만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손을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네요, 감독님이 만들어주셔서. 그나저나 얼마 전에 그 일본 대표하는 대표 신랑이었던 후쿠야마 마사하루 씨의 결혼 소식을 접하고 이거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 성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 영화가 꽤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もうね、ずっと独身でいてほしいと思ってる女性ファンもたくさんいたと思うので、そうですねっていうと恨まれそうな気がしますけれども、どうなんだろうね、その辺はちょっとまだ本人とはお話ししてないですけども、今度会った時にゆっくり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 아마도 그 친구들로 계속 있어주기를 바랬던 그 여성 팬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제가 여기서 네 맞아요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하고 좀 원성을 두를 것 같은데요. 본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게 되면 좀 천천히 그 부분에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큰일 하셨습니다. 마사유 씨는 고레다 감독님과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이후로 또 만나는데요. 전장에서는 또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는 그 비교적 아주 예쁜 역이긴 했지만 작은 역할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세 자매 중에서 둘째 그런 역을 연기를 하면서 고레다 감독의 어떤 세계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온 느낌인데요. 감독님과의 작업 어떤 작업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本当に夢のような時間でした。憧れの監督でしたし、奇跡で監督の作品に出れただけでも、出演させていただいただけでも嬉しかったんですけど、今回は本当に共演者にも本当に助けられてというか恵まれて、お姉ちゃん役の綾瀬はるかちゃん、三女のちか役のかほちゃん、四女のしず役の広瀬すずちゃんと、4人で初めはみんな結構こう、私もそうなんですが、みんな人見知りなタイプの4姉妹でして、なかなか仲良くなるまでには少し時間がかかったんですけど、仲良くなってしまえばもう本当の姉妹のように撮影現場にいることができて、それは他の3人の女優さんたちの素晴らしさというか、3人の持っている力に私も助けられて、みんなでいい姉妹を、演じら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し、その4姉妹を見守ってくださった監督にも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 네,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동경을 해왔던 그 감독님이시고, 그 기적이라는 작품 이후에 감독님 기적에서도 감독님 작품에 출연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기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좋은 또 공연하시는 그 좋은 배우분들과도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언니 역을, 큰언니 역을 맡아주신 아야세 하루카 씨, 그리고 셋째 딸 역을 맡아주신 치카 역을 맡아주신 카오 씨, 그리고 막내 역을 맡아주신 수zu 역을 맡아주신 히로세 스즈 씨까지, 처음에는 저도 그런데요, 좀 다들 성격이 좀 낯을 가리는 편이라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서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친해지고 나서는 정말 자매처럼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내 자매처럼, 친자매처럼 지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다른 이제 세 분의 여배우분들 덕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내 자매처럼, 친자매처럼 할 수 있게끔 그 계속 지켜봐 주신 감독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바닷가 마을이 바로 카마쿠라라는 곳인데요. 우리에게는 슬램덩크로 기억되는 곳인데, 이 영화에서 그 만화를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만화에서도 카마쿠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혹은 아니면 이 영화의 장소로 카마쿠라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감독님이 이 바닷가 마을에 대해서 개인적인 기억이 혹시 또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原作の漫画自体が鎌倉を舞台にしてまして、本当に極楽寺という映画の中で4人姉妹が住んでいるという設定の駅のそばに原作の漫画の4人姉妹も住んでいます。かなり漫画のコマを見ていくと、実際の風景に取材に行ってそこからちゃんと、絵を描いているというのが分かるので、でも実際に映画にするとなるとなかなかその通りには撮れないものですから、漫画の小回りにはあんまり縛られないようにして、目の前にいる4人の女優さんと実際の風景からどういうふうに映画を作っていくかということを心がけたつもりでいます。とても魅力的な街だったですね。鎌倉라는 동네는 원작 만화에서도 무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 자매가 살고 있는 그 금나스다라는 역은 만화 속에서도 내 자매가 살고 있는 역이거든요. 그 동네이거든요. 근데 만화를 직접 보시면 그 커트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게 실제 풍경을 정성스럽게 취재를 해서 고스란히 만화 속에 담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막상 또 실사 영화로 그대로 그걸 또 옮길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만화의 그 풍경에는 구애받지 않고 그 눈앞에 있는 네 분의 여배우와 그리고 실제 영화 실제 풍경을 영화답게 담으려고 이제 신경 쓰면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동네입니다. 네. 아까 그 감독님 혹시 개인적으로 카마쿠라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そうですね。鎌倉の北鎌倉の駅のそばに円覚寺という寺があって、そこに小津安二郎のお墓があるんですよ。なので結構学生の頃から時々お墓参りに行ったりしたという記憶と、大学生の頃に彼女とアジサイ寺に行ったなんかそういう古い思い出が今蘇ってきましたけど。 네, 카마쿠라의 그 지역에 있는 키타카마쿠라라는 역이 있는데요. 그 키타카마쿠라의 엔커스지라는 사찰 안에 오즈야스지로 감독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가끔 이제 그 묘를 성묘를 하러 찾아갔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대학생 때 그 수국사라는 절에 여자친구와 함께 갔었던 기억이 아주 오래된 기억이 지금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네, 제가 그 오지아스로 감독의 무덤에 이렇게 무라고 써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의 설정이 15년이나 본 적 없는 아버지가 낳은 낯선 여동생을 결국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 좀 불가능한 과정일 수도 있을 텐데, 마사미 씨는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셨나요? 아니면 감독님한테 이거 과연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나요?すごく勇気のある姉妹だなというのは思いましたし、やっぱりどこかで長女の久常がお母さんでありお父さんであり、彼女が言うことにやっぱり下の2人もいつもついていってたんだろうなっていうものが見えてきたので、あまり疑問がなく、女の人ってやっぱり強いなぁと、自分も女ですけど、そういうのを感じながら、やっぱり、
女性から見ても女ってやっぱ強いなと思うけれど、やっぱり男性は、かなり女性を頼りにしているところがあるんだろうななんて思いながらも、すんなりと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ね。 굉장히 용기가 있는 자매들이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도 이 장녀인 사치는 어머니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 그 여동생 둘은 항상 그 장녀 언니를 언니의 그 생각을 따라갔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좀 그렇게 크게 의문이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자지만 역시 여자는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여자가 봐도 여자는 강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항상 이렇게 역시 여자한테 뭔가 의지를 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느낌도 받으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시나리오 자체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세 형제의 얘기였다면 좀 다른 영화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 여동생 이들이 이제 처음 맞이하게 되는 여동생, 막내 여동생 수즈 역할의 히로세 수즈라는 배우는 여러분들 아마 영화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민정 씨가 굉장히 어린 시절이면 이런 얼굴이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얼굴, 비슷한 얼굴이긴 한데요. 굉장히 소년과 소녀의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아주 신선한 얼굴의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선한 얼굴을 어떻게 또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いやオーディションで、出会いました、まだちょっとこう垢抜けないというか、素朴な感じを残したままちょうどそのオーディションも彼女が生まれ育った静岡から電車に乗って出てきて制服を着てで事務所で会ったんですけども、会った瞬間にその今おっしゃられたようにちょうど子供と大人の境目に立っている今でしか撮れない感じっていうのかな、そういう雰囲気をたたえていたので、迷わずに決めました。 오디션에서 히로세 수즈 씨는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뭔가 어른이 되지 않는 그 소박한, 순박한 어떤 느낌이 있었고 실제로 오디션에 왔을 때도 그 수즈 씨가 태어나고 자란 시즈오카 현이라는 곳에서 교복을 입고 전철 타고 오디션 장소를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어린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있었고 그 지금밖에 담아낼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을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삼시 같은 경우는 뭐 한국 관객분들에게 소녀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나 눈물이 주룩주룩 뭐 그런 앳된 소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좀 직장 생활에 필요한 또 문제 많은 또 연하의 애인이 있는 은행원 둘째 연기해야 됐어요. 네. 어떤 이런 변화들 갑작스러웠나요?私も実際今28という年齢で仕事のそうですね、役柄とともに自分自身も年を重ねてきて自然な流れだったんじゃないのかなとは思います。そういう年相な感じなのかなと思ってます。 저도 이제 실제 나이가 만으로 28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 안 보이죠? 그 역할과 함께 저도 계속 나이를 먹어왔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뭐 갑작스러운 어떤 역할의 변화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제 나이에 맞는 역할을 맞은 게 아닌가, 맡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 북쪽의 마삼 씨를 캐스팅하셨던 어떤 이유 같은 게 또 있으실 것 같고 이번 영화 작업을 통해서 이 배우의 어떤 아름다움과 또 장점을 발견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長女役の幸というのがある種こう女性であることを封印して、母親のポジションについている、しかもあの家を支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家長の立ちでもあるということで、非常にこうストイックな生き方だったり生活習慣をいるのに、その対極にいる次女っていうのがすごくバランスとしては面白いなと思ったんですね、原作を読んだ時に。でその次女のある種奔放な、長女と対極にある姿というものに、長女は自分とこう反りの合わなかった母親のイメージをこう重ねる、だからこそこう反発し合うっていう、その2人の醸し出すこう衝突も含めたリズム感っていうもので映画が進んでいくのだと思っていたので、非常にその次女に誰をキャスティングするかというのは大切な要素だったと思います。우선 장녀 사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성을 봉인하고 어머니라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 집을 지탱하는 가장 같은, 그리고 굉장히 자신에게 엄격한 삶을 살아가고 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고, 그 아주 대비되는 역할로 그 둘째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작을 봤을 때 그 어떤 균형, 장녀와 처녀의 균형이 재밌다고 느꼈는데, 그 둘째 딸의 그 자유분방함, 첫째 딸은 그 둘째 딸을 보면서 굉장히 대조적이면서 그 장녀는 본인과 잘 이렇게 맞지 않았던 어머니의 이미지를 그 처녀에게 뭔가 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그래서 반발하면서 굉장히 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그게 또 영화의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가고 그걸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그 굉장히 대조적인 그 둘째의 캐스팅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なので長女がどうしても病院勤め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すし、こう死にとらわれていく、死に近づいていく存在だったので、長澤さんにはとにかくこの吉野という役はエロスのこう生きていく、きちんとその性の部分を取りたいという話をさせていただいて、どうしてもそのお葬式とか法事が3回出てくる映画でもありますし、放っておくと美しくて悲しい話に引っ張られかねない、それをこうきちんと10代20代の女の子たちが、女性たちが生きているっていうことを描かないといけないなと思っていたので、その性の部分を長澤さんに担っ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演出意図を説明しました。 그래서 아무래도 장녀는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항상 죽음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고, 그 죽음이라는 존재가 그 가까이 있는 인물인데, 나가사와 씨가 맡았던 그 요시노 역은 그 반대편에서 오히려 그 에로스를 가진 좀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생의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제 장례식을 포함해서 제사가 이제 3번이 나오는데, 자칫하면 이 영화가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10대와 20대 여성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생생한 삶의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그 나가사 씨가 맡았던 이제 둘째 딸에게 그 삶의 부분, 그 생생한 부분을 투영을 하는 그 역할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만들어갔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나가는 씨가 정말 너무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이 생의 어떤 활력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배우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それは奇跡という映画で、本当に数日の撮影だったと思いますけども、その時に会った時の印象がやっぱりもうすごく強く残っていて、非常になんだろうね、太陽のような明るい、陰と陽でいうと完全に陽のタイプだと思っていたので、その部分をこの作品に欲しいと思います。 네, 맞습니다. 그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작품에서 정말 불과 며칠간의 촬영이었지만 그때 나가사시에게서 받았던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었거든요. 정말 태양과 같은 밝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과 양으로 따지면 완전히 양의 그 타입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에 꼭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여기가 밝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지금. 네, 정말 이 영화 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자매들이 나란히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다는 그 언덕 위에 서 있는 풍경이나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자고 있는 이 동생을 마치 어린아기를 보는 막 신생아를 보는 듯하게 막 속눈썹이 기네, 뭐 귀가 닮았네 하는 그 장면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마사미 씨는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오래오래 남는 장면인가요? 네. そうですね、どのシーンも本当になんか自分の思い出かのように心に残ってますけど、そうですね、最後まで見て飽きないっていうのが最後のシーンに分かるんですよね。この4人をずっと見ていたいなって思う最後のシーンが私は忘れられないっていうか、これは現実なのかなって思うように、でもやっぱり映画なんだって気づくんですよね。なんかその最後のシーンがとても、この映画を物語っている気がして、네, 모든 씬이 마치 제 실제 추억인 것처럼 마음속에 깊게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장면을 특히 좋아하고 그 마지막 장면에 4명의 자매들이 이제 서 있는 모습들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 아닌가, 이게 정말 영화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자매를 보고 싶어지는,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감독님이 뭐 모든 영화의 그 현장을 지휘하고 또 컨트롤하게 되지만 결국 영화의 현장이라는 건 가끔 정말 기적처럼 혹은 마법처럼 생겨나는 어떤 순간들이란 것들이 사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를 찍으시면서 그렇게 기억나는 어떤 현장에서의 기억들이 있으신지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저희에게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今回は本当になんだろうな、どのシーンどのカットももう二度とこのシーンは撮れないなっていう、もう二度と同じことは繰り返せないっていう、本当に4人の人生に立ち会ってるかのような錯覚を覚えるような現場だった。だから僕がコントロールしたというよりは撮らせてもらったっていう、何かその瞬間に立ち会ってしまったっていう感覚の方が強かった。それは監督としてはおそらくとても幸せな経験だと思う。そういう時間が多分映画の中にも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自分では思ってます。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어떤 장면이건 어떤 커트건 이 장면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두 번 다시 이런 장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4명의 인생에 실제로 그 4명의 인생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뭔가 컨트롤하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뭔가 이 환경이 주어져서 제가 이제 찍을 수 있게 뭔가가 다 이렇게 갖춰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순간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감독으로서는 정말 행복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들이 다 영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영화를 보신다면 감독이 말씀하셨던 기운들이 어떻게 영화 속에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매들 4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뭐 영화 촬영할 때 말고 이제 세트 뒤에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뭐 하고 노셨는지. 네. 기다리는 시간이겠구나.食べ物の話をしてました。 계속 먹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何食べるとか、何食べるとか。 뭘 먹을래? 뭘 먹으러 갈까? みんなお肉が好きで、 다들 고기를 좋아합니다. 肉を食べに行ってます。 그래서 고기, 한국 불고기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영화 중엔 정말 먹는 장면 많이 나오는데요. 뭐 도시락도 먹고 뭐 각가지 음식들을 이제 그 항상 모여있는 그 식탁에서 먹는데 되게 배가 고파지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음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되게 특별한 음식들이 이제 먹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었었죠. 그러면 그 항상 식사 나오는 장면들을 꽤 오랫동안 기다리셨겠네요. 하이. 아,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우산을 쓰고 이제 모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딸들을 버리고 딸들을 이제 등지고 이제 떠났던 그 어머니가 다시 오셔가지고 또 모녀가 걷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우산을 쓰고 그리고 걸어도에서도 보면 포스터에서 가족이 또 양산을 쓰고 걷는 장면 좀 비슷한 느낌을 또 받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우산 아래, 한 양산 아래 걷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감독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 같은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確かに言われるとそうだね。歩いて歩いてみるのお墓参りでしたし、今回のお墓参りもでもその偶然は偶然なんだけどな、なんか意味あるかな。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걸어도에서도 성녀를 하는 분들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今考えて 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何か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ちょっと次回までにもう少し自分の作品を分析してみようかな。 다음에 뵐 때까지 제 작품을 좀 더 분석을 해오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한 22회 정도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이 영화 속에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착하고 그리고 쓸모없었지라고 기억하는 아버지였었는데요. 나중에 되면 저렇게 사랑스러운 동생을 남겨주었으니 사실 좋은 사람이었는지도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사실 여전히 문제투성이의 가족이지만 굉장히 희망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감독의 전작인 아무도 모른다의 아주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가족들과 떠올려 보면 정말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이번에 바닷마을 다이어리까지 고레다 감독님이 그리고 있는 가족의 풍경이 점점 따뜻해지고 희망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그 배다른 여동생을 품어낸 이 자매들을 보면 감독님이 가족이라고 정의하는 어떤 관계의 크기와 넓이가 점점 커지고 넓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それもね、自分ではあんまり意識してないんだよな。誰も知らないは確かに悲劇ですけれども、ただ、自分としてはそういう悲惨な中でも兄弟がどんなつながりを持ったのか、兄弟がどんな美しい時間を共有した瞬間があったかということを描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作っていた映画でした。で、今回の映画「海町ダイアリー」で心がけたことは、自分なりに考えたことはね、例えばその映画のラストで長女がこんな妹を残してくれたっていうふうに父親のことをある種再評価していく。でもなぜさっき長澤さんも言ってたけど
あの鈴を引き取れたのは多分母親が再婚していなくなってたから引き取れてるんだよね。あれ母親があの場所にいたらおそらくその愛人の子供というのは引き取らなかっただろう。だから母親が再婚してあの家を出てしまったことは3姉妹にとっては最初は不幸だったはずなんだけど、その出来事が時間を経ることによって意味を変えていくっていう、その人生において不幸なことと幸せなことっていうのはそんなに分かりやすく色分けできない。それがこう時間が経つことによって色合いが変わっていくっていうこう時間の捉え方っていうのかな、人生の捉え方っていうものが非常に成熟して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ね。なので今回はそういう原作が持っているある種の成熟さみたいなものに自分をこうフィットさせていこうかなと思った結果が今回のある種の前向き感なのかもしれない。僕が本来持ってる以上にそういう前向きな感じが出たのかもしれない。 네, 그 부분도 제 자신은 그렇게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뭐 아무도 모른다는 분명히 비극이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그 비참한 속에서 형제들이 뭔가 유대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공유했던 부분을 묘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제가 신경을 썼던 좀 의식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이번 영화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배다른 여동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녀들이 그 수술 막내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또 아버지를 재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그 집을 나갔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었다면 그 둘째 부인의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키우기는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불행한 일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점점 변해가는 그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행복과 불행은 그렇게 쉽게 구별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이 원작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가 색채가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인생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태도가 굉장히 성숙하다고 느꼈고,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성숙한 부분에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을 이번 영화에서 이렇게 공감했던 부분들이 이 영화에 좀 투영이 되면서 아마도 제가 본래 가지고 있던 거를 상으로 좀 따뜻하고 희망적인 느낌이 더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 보면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서로 감독님의 초기작인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작품이 원더풀 라이프를 떠올리게 했었던 그런 질문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속 질문을 두 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정목전 방송. 기억을 못하면 이거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 포인트 생각보다 무섭다던데. 어렵네요. 네. 그래도 하나만 골라주시면. 今思い浮かんだのはやっぱりこの作品の中で食べることって本当に大切だなって思ったんですよね。家族と一緒に食卓を囲んで朝ごはん、昼ごはん、夜ごはん、ご飯を食べることは当たり前なんだけど生きることで、当たり前を感じられなくなったら終わりだなっていつも思っているので、なんか美味しいの食べたな昨日の夜って思い出したい。 네.
제가 이번 작품 속에서 정말 그 먹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더 느끼게 됐거든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식탁을 둘러싸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또 저녁밥을 먹는 것, 이거는 뭔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일상이기도 하지만 그 일상의 당연한 거의 소중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어제 참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좀 많이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そうです、その質問ワンダフルライフという映画を撮った時に必ず聞かれた質問で、あなたはどういう思いで選びましたって。その時にはまだ映画を2本しか撮っていないので、もう少しリンボーの空間に残って映画作りを続けたいと思いますっていう答え方で、逃げてたんですけども、まだ20年しか撮ってないのでやはり同じようにもう少し撮り続ける選択肢を選ぼう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네, 사실 이 질문은 원더풀 라이프 때 정말 자주 들었던 질문이거든요. 네, 논나 어머니 어떤 그 추억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아직 영화를 2편밖에 찍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분간 그 림보라는 공간에서 남아서 영화를 계속 찍고 있고 싶다라는 답으로 이제 도피를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영화를 찍은 지 지금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 공간이 바로 림보라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그 감독님은 결국 거기서 좀 남으셔가지고 계속 영화를 찍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꼭 하나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부산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만나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아마 그 티켓을 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부산의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마디 알려봐. 短い時間でしたけれども楽しく過ごせましたかね。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부산에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영화제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영화에 제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있어서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배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하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저희 아마 이 사진을 좀 찍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쪽으로 아마 앞을 보고 관객분들을 바라보고 사진을 한번 찍고요. 그리고 나중에 관객들을 등지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좀 가만히 좀 밑에 내려와서 네, 앞으로, 네,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주실까요? 네. 네, 자, 네, 왼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저쪽에도 이제 다 이렇게 계시니까요. 네, 당연히. 네, 이제 중앙을 보고,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뒤에는 또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에도 목을 빼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른쪽 한번 봐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식 포토 촬영을 하려면 약간 이게 등을, 네, 그쪽으로 다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네. 네.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카메라 하나 더 있네요. 네. 네, 손 흔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진 한 장을 더 찍어야 된다고요? 네. 네, 진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